제가 대중들이 별로 안 보고 별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명인 분야가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나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맹신에 대한 부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중이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들은 이런 부분, 기존의 대중들을 뒤덮고 있는 사고에서 부정을 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어떤 언급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자, 지금 한국 보수가 왜 안 되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긍정의 맹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성에 대한 과도한 어떤 대중적인 강요가 있다는 거죠. 긍정의 힘 365일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긍정의 훈육, 그리고 긍정의 결혼식, 긍정의 경제학, 긍정의 교육,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긍정이 가져오는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이 젊은 사람들에게, 청춘에게 긍정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속마음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을 긍정하게 하고 체제를 긍정하게 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대가를 받는다라는 긍정을 강요해 오면서 실제로 세상은 자기들은 그러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춘들에게만 긍정을 강요하고 힐링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세상은 뒤통수를 치더라라는 생각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일단 믿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좌파들은 이 세상을 바꾸겠단 말합니다. 뒤로는 그 좌파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돈과 출세, 권력 등을 다 누리지만 그러면서도 청춘에게는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1호 영입, 2호 영입이 있었는데 1호 영입은 장혜자 교수, 2호 영입은 이 가정 고난을 딛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어떤 한 소년이 성장해서 지금 사회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2호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들을 소모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죠. 속마음은요. 그런데 겉으로라도 이들을 소모하기 위해서라도 잔머리를 씁니다. 근데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들을 대하는 방법은 이런 소모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긍정의 지나친 맹신과 그리고 성실, 노력, 체념 등을 강조하는 이런 보수 분야의 분위기가 청년들에게는 바람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완전 꼰대질 이야기로 들려온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보수 진영에서 타다라는 택시, 이 택시가 아니죠. 가짜 택시를 저 빼고 모든 보수 진영의 학자, 이론가, 어른, 정치인들, 그 중에는 좀 개혁적이라는 정치인조차도 타다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타다를 맹신합니다. 타다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타다에 혁신이 있습니까? 타다에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이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이제는 이 4차 산업 IT 기술의 본바닥이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락조차도 OTT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 같은 걸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먹어도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으로 하고 택시를 불러도 지금 타다나 카카오 같은 어플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어플이
이 미국부터 전 세계의 핵심 경제입니다. 우버부터 AMB까지 다요. 근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뭐 혁신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휩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냐? 과연 인류들을 위해서 필요한 발전적인 방향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를 기술을 명신하고요. 그리고 앞선 자들을 맹신하면서 남은 부분들을 사라져가야 될 부분으로 도외시하면 그때는 기술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경력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일정하게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을 돈을 나눠준다라는 전제에서 기술을 명신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에서 기술을 명신해서 대다수를 갖다가 그 기술에 종속시키고 또 수입은 소수에게만 집중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사회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행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양극화가 급증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은 남는 돈으로 투기를 못해서 안달이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자영업이고 뭘 해도 다 망해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규직 일자리에 올라탄 사람 외에는 다수는 비정규직으로서 평생의 삶이 빤합니다. 이런 사회, 적어도 2대8, 1대9의 사회,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도 훨씬 1대99의 사회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사회에서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니까 감수하라. 그런 이데올로기를 보수가 청춘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보수를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타다는 기술 혁신이다. 이 타다를 막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100% 독점이 되어버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부분들이 기술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자본이 못 뛰어들게 하느냐? 국내 자본이 뛰어들어서 이런 걸 다 인수해야지 독일 회사가 인수하게 하느냐? 한국에는 이런 앞서가는 유니콘 산업이라 부르는 어플 경제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한국의 재벌들이 못 뛰어든다. 이제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왜 급작스럽게 보수의 지형이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집권하는 보수 정당이 한 40% 지지가 되고 민주당이 헤매고 있었다. 근데 촛불과 탄핵으로 한번 지형이 바뀌더니만 그 바뀐 지형이 이제는 옛날에 민주당이 지금 한국당이 되고 옛날에 한국당이 민주당이 되면서 가진 노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 자, 이거는 왜 그런가? 이 부분의 핵심이요. 20대, 30대, 40대 층들 이제 18세까지 투표하니까 10대까지 이 보수가 그런 젊은 층, 우리 사회의 젊은 층에게 강요하고 있는 가치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선동선전을 통해서 더 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좌파들이 획기적으로 젊은 층에게 지지받는 것도 아니에요. 비난을 받고 있고 외면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술적으로 그들을 꼬드기고 설득하는 척 흉내라도 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 보수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의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긍정의 힘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언론에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카드를 줘가 4천만 원을 갖다가 떼어서 카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또 남편이 이렇게 술만 먹고 일을 안 해서 또 망했다. 두 번을 망하고도 지금 임대주택에 살면서 애들을 키워가는 재기를 하는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그 여성이 40대 여성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 그렇다라고 한면 전체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언론은 저런 이야기들을 왜 소개할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한 20년 동안의 삶이 그게 사람이 사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저렇게 긍정적인 가치를 어떤 순간에 놓이더라도 이렇게 믿고 살아가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봐도요, 한 칼럼에는 보수 언론에 그래도 내 인생인데 하면서 직장에서 의욕 없고 무력한 요즘 세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질문을 던져야 겨우 대충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만 남는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값지다. 애쓰고 노력한 것들은 남는다라고 그렇게 또 긍정의 힘을 설파를 합니다. 또 다른 언론은 진짜로 믿음의 정치학이라고 하면 이 긍정, 부정적인 부분들이 서로 자기 진영을 맹신하면서 신앙적일 정도로 정치를 지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어제 주말에 책을 소개하는 한 신문의 칼럼에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의 그 서평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 이 사람은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억압을 비판했고 왕실과 행정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개혁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수주의 정치 이론의 창시자라고 이 사람을 숭배하지만은 이 사람이 많은 정치 철학자로부터 당시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인물이다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그 정치꾼들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모순적인 정치인이었냐 아니면 자기 철학이 분명했는가 해서 자, 이 사람이 평생을 지켜온 가치와 원칙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핵심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 질서를 허무는 세력들은 다 나쁜 세력이다. 결국 프랑스의 혁명이라는 것이 불의와 권력 남용 속을 헤매다가 군인 통치자를 불러낼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계몽주의적인 역사관이나 철학관을 믿지 않고 본능과 감정에 의해 축적된 공동체의 전통과 지혜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유는 질서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보수주의자지만은 그 방법은 정당해야 된다라고 믿었고 공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불명예로 여긴 참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에드먼드 버크의 가치를 갖다가 적용시켰을 때 공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총리 후보 정세균은 포항에 32억 의 땅을 샀다 그러고 추미애는 자신의 어떤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를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뭘 입으로 말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좌우의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공직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는 수단으로 여겨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에드먼드 버크가 당대의 개혁가이다. 우리가 타다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서를 유지시키고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가. 질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럼 질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긍정을 하라고. 마치 교회 가도 긍정, 절에 가도 긍정, 가톨릭에 가도 긍정, 긍정. 그리고 기업에 가도 긍정.
온 세상에 긍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이 기성세대의 기득권의 질서를 그들이 만드는 어떤 이론을 그대로 따라라고 압박하고 한마디로 그들의 가치를 주입시키는 긍정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가 프랑스 혁명같이 또 사회주의화 혁명같이 기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그 사회의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질서에 대한 동의가 사회 대다수에게 이렇게 합의가 되어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를 합의하지 못한 채 그 사회가 유지되겠느냐. 단지 긍정의 힘, 힐링의 힘, 세상은 노력하면 된다, 어려워도 참아라, 세상은 불공평한 거다 원래. 불공평한 데 대해서 투덜거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보수의 가치로서 설파한다면, 그리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위주로 법과 제도를 짜서 나머지는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것. 자,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화해야 될 규제도 있고요, 강화해야 될 규제도 있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완화해야 될 규제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다나 배달의 민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플랫폼 산업이 대다수의 자영업자나 택시기사들을 죽이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것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제 기술의 발달에 의해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들고 버티는 우매한 사람처럼 시급을 하는 보수, 더 나아가서 기존의 이 한국당이나 기존의 정경련 위주의 보수의 가치를 비판하는 보수, 그들이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의 리드라는 사람 99.99%가 타다를 옹호하는 겁니다. 아니, 타다라는 것은 문 정권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핵심처럼 위장한, 저는 사기 산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수가 다 찬양을 해요. 여기에 담겨 있는 지금 가치, 이런 부분들을 보수가 그야말로 파헤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적 가치를 내세우지 못할 때 보수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저를 황장수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30대들이 모이는 이런 사이트의 그 꼴통들이죠. 그래가 황은 원래 모든 걸 다 까지 않냐라고 저를 비판하는 모양을 보고 있으면 쟤들은 저들에게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도대체 이해나 하고 저래 떠들까 하는 한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무지한 어른들이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가요, 지금 기정에 가짜는 긍정이니 힐링이 성실이니 노력이니 체념이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강요해서는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바로 잡아보자. 자, 뒤집는 게 그것이 무슨 혁명에 의해서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뒤집자. 시스템을 뒤집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합의로서 이 세상을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수의 가치에서 배제하고 저 같은 사람을 좌파라고 그리고 선동가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사가 뺐다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보수는 뭘 매달고 표를 달라 하겠습니까? 결국은 흘러가는 한 시대에 한국의 보수는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가 아니라 썩은 기득권의 옹호주의자들로서 그냥 소멸되어 갈 거라는 겁니다. 이 한국의 친북 좌파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이 한국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깊이 각성해야 되고요. 그 보수 리더들에 속아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이 시대의 자세는 완전히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선도해서 과감한 개혁을 하는 데 있다. 서포 15조식의 과감한 개혁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